그러니까 소금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오늘날 자본주의는 소금으로부터 탄생한 로마 시대한테는 군인들한테 급료로 소금을 줬어. 소금을 줬어요? 네. 옛다. 한 달치 월급. 소금이 걔네들이 샐러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소금이 샐러리가 된 거고 아 정말요? 우리가 먹는 샐러드 있잖아요. 예. 그게 소금을 치면은 먹기 좋게 되기 때문에 소금을 친 야채라고 그래서 샐러드가 돼. 안녕하세요.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주인장 안승찬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이 일상에서 이렇게 문명을 바꿀 줄이야.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 책 쓰신 홍익희 교수님 모셨는데, 홍 교수님은 원래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으로 진짜 대박 나셨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쓰십니다. 약간 청소년판으로 책을 하나 쓰셨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유대인 이야기 한 10년 전쯤 책인가요? 예, 한 13년 됐습니다. 13년? 예. 그거 진짜 잘 팔린 책이었는데, 그죠? 맞습니다. 유대인 이야기 책은 왜 쓰셨어요, 그때? 아, 저는 그 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했던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이제 코트라 출신이거든요. 예. 코트라에서 32년 근무하면서 저는 주로 제조업을 지원했는데 코트라가 주로 그렇죠. 무역 지원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를 비롯해서 금융, 의료, 교육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 앞서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려니까 유대인이 딱 적격이더라고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서부터 금융산업이나 뭐 의료나 이런 데에서 고대에서부터 앞서 나갔어요. 워낙 거기 잘하니까. 예. 그래서 근대의 네덜란드를 중상주의로 만든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그에 런던으로 이동을 해서 후진국이었던 런던을 세계 중심국가로 만든 것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맨해튼이나 뉴욕을 건설한 친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이야기를 먼저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서비스 산업이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대인 이야기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 친구들은 진짜 뭐가 좀 다르긴 다르네. 어떻게 보면 약간 지독한 측면도 있고 원칙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뭐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보통 사람들은 많이 틀립니다. 그건 고대로부터 다른 나라는 다 눈에 보이는 신을 숨겼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 예를 들어서 로마의 제우스나 뭐 이런 다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움 많이 받았죠. 예. 잘 못 섞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으려면 공동체 정신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 속에서 결국은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협동심, 또 그걸 통해서 신용거래나 믿고 거래하는 이런 금융기법 같은 게 탄생하고 예.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른 거죠. 자, 오늘 이 책 얘기도 좀 할 텐데 물질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석유. 요 5가지 물질이 세상을 바꿔왔다. 예, 예. 약간 총균세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결국 평균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복이나 힘의 논리에 의거했었지만 지금 제가 쓴 책은 이거는 힘의 논리보다는 교환과 거래, 상호 생존을 위한 존중 의식 속에서 예. 세상이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네. 우리가 지금은 너무 구하기 쉽고 싸니까 우습게 보는데 이 친구는 우습게 볼 친구가 아니에요. 소금이요? 예. 왜 그러냐면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갯벌이 있고 적당한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이 있어야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바닷물을 이렇게 말리면 그냥 소금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건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생각인가요? 중국이 왜 민둥산이 됐냐면 중국은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 토기에다 바닷물을 이렇게 담어
예. 그리고 그 토기 밑에다 나무를 베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 꽤 증발시켜.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생산지에는 주변이 다 민둥산이 돼버리는 거야. 하도 나무를 떼서.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황하유역이나 이런 데게 다 숨을 대고 하는 이유가 주변에 나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가만 놔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는 그런 넓고 말릴 햇볕 수- 좋고. 네, 그런 갯벌은 아. 세 개의 갯벌이 5개가 있는데 예. 5대 갯벌이 예. 3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시대에 아메리카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는 3개의 갯벌은 2군데뿐이 없었어요. 하나가 어디냐면 네덜란드 앞바다의 바덴 갯벌이야.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의 서해 갯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갯벌에서 소금을 쉽게 만드니까 이게 뭐 별거 다 아니에요. 쉬운 줄 아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 세계 소금 생산량의 3분의 1은 암염입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소금이에요. 아. 천일염은 3분의 1도 안 돼요. 하필 그냥 광산에 소금이 있어서 그냥 캐내는 거고. 예, 땅 밑에 들어가서 캐내는 거고 그건 캐내는 비용 때문에 또 비싸. 예. 품질도 천일염보다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거기는 갯벌이 없어요. 다 절벽이나 모래톱이나 이러지 우리처럼 갯벌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거의 못 봐요. 그냥 그때는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귀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소금을 얻는다는 건 대단한 거를 얻는 거거든요. 아.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 레바논 삼나무를 이용해서 물에 썩지 않는 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먼 거리 무역을 시작합니다. 예. 이게 기원전 거의 한 3,000년경에. 그래서 최초의 먼 거리 무역이 시행되는데 예. 그때 그들이 갖고 갔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소금이에요. 그들이 그 사해 쪽이나 당시 그 예. 이집트 소금 호수나 이런 데서 소금을 가지고 어. 그 소금을 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무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소금만은 아니고 그 당시 포도주나 올리브나 거기서 농사했던 밀이나 예. 이거를 같이 가지고 나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소금이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영국의 코넬 지방까지 가서 소금을 주석으로 받고 옵니다. 아, 정말요? 네. 주석을 코넬이 받고 주석의 산지야. 소금을 주고. 예, 그 주석이 들어와서 비로소 청동기 문화가 유럽에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소금을 다 수입해다 쓰던 물론 사람들이요? 일부 지역에서 나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세비야의 일부 갯벌들이 나지만. 있는데 하구에 그런 데서는 소금이 나는데 대부분은 소금이 안 나. 그러니까 타고 나가면서 거기에 식민 항구를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소금이나 이 포도주나 이런 걸 주고 다른 먹거리나 이런 걸 챙겨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시작한 게 페니키아 무역이고 그게 인류 최초의 무역이에요? 먼거리 무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 와, 소금 없으면 호텔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야. 그리고 소금이 그렇게 해서 무역 거래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 청동기 문화를 개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소금은 세계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 스페인에서 1492년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올라간 게 그 네덜란드 앞바다의 척박한 갯벌 지역이에요. 예.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지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다보다도 땅이 낮아가지고 간척을 하면서 여기다 뚝을 싸가지고 사는 나라가 그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앞바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땅이 소금지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해. 먹고 사는 거는 고기잡이 그거밖에 없어요. 없죠. 예.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소금에 절여서 당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그걸 유럽 각국에 파는데 그 사람들이 갖다 쓰는 소금이 독일 북부의 한자 상인들이 갖다 주는 암염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청어를 절이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스페인에서는 소금이 많아. 좀 있어. 세비야나 저쪽에 소금을 가지고 뭐 대구도 절이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수입을 해서 예. 소금 상권을 장악하고 한자 상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한자 상인은 그때서부터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금 상권이 그 정도 중요했어요. 그래요. 소금 상권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당시 청어는 굉장히 싼 거예요. 청어가 비싼 게 아니라 소금이 비쌌던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렴 청어 산업이 유대인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카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1년에 4분의 1은 고기를 못 먹어.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청어저름이 불티나게 팔려서 고기잡이 배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기잡이 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주변은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통행세를 받을 적에 상품 개수나 중량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배 면적 크기를 보고 갑판 면적 보기를 보고 통행세를 물려요.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갑판에서 대포 떼내고 갑판을 좁게 만들면은 통행세를 적게 내겠네 해서 그때 훌루트선이라고 기형적인 배가 탄생해요. 갑판은 좁고 선복은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요. 배불뚝이처럼? 맞아요. 배불뚝이 배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 앞바다가 갯벌이 돼서 갯벌은 배를 유선형, 즉 첨저선을 만들지 못해요. 이게 물이 나가면 배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밑이 평평한 평저선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평저선을 만든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가 우리 조선이야. 조선은 건국 초부터 밑바닥이 평평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안 나갈 텐데 평평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항해할 적에는 굉장히 불리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을 만드는 거예요. 속도 위주의. 그런데 첨저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밑바닥이 뾰족한 배를 만들려면 우선 용골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용골 속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만드는 비용이 비싸. 근데 평저선은 그냥 땅에다 대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평평하니까. 크게 만들고 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때 처음으로 복합 도르래라는 걸 개발을 해. 그래서 그 도르래를 가지고 돛을 관리를 하면서 다른 배의 3분의 1의 인력이면 돛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 하면 우선 통행세 적게물어 배 만드는데 경비 적어 그다음에 많이 실어. 인력도 3분의 1의 인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화물선 운임 경쟁력이 경쟁력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유럽의 화물뿐만 아니라 세계 화물을 거의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세계의 물류 항구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항구를 처음에 만든 친구들도 유대인이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항구가 조그맸어요. 그걸 오늘의 형태로 크게 만든 친구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물류 중심이 되니까 중개무역이 발전을 해요. 그렇죠. 무역이 발전하면 무역을 지원하는 보험과 금융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 돈들이 최 들어오니까 이게 100가지가 넘어 자기들도 헷갈려. 그다음 위조주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그거를 길드화로 통일을 해버려요. 최초의 기축통화가 거기서 통화도 탄생을 해요. 나오고. 그리고 동양하고 무역을 시작하는데 중국을 왔다 가려면 한 2년 걸리는데 경쟁사들이 한 14개 정도가 생겨.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회사로 통일을 해. 그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 적에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최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주식으로 줬어요. 성공보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그리고 다 한 거네.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2년 걸려. 그 사이에 주식을 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식거래소가 탄생을 해. 와. 그리고 유럽 각국의 통화를 길드화로 통일하는 과정에 중앙은행이 탄생해. 와.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으로부터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탄생을 합니다. 와, 뭐 다 한 거네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오늘날 자본주의는 소금으로부터 탄생했다. 그게 중상주의,
네덜란드의 중상주예요. 소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거죠. 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주식회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먼거리 무역, 페니케의 먼거리 무역이 소금으로 인해서 탄생을 했고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금 상권의 장악이 중상주의를 꽃피웠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씨앗들을 잉태했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이렇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다른 무역은 당시에도 먹을 것 같은 거는 원거리 무역이 안 되니까 가다가 썩고 하니까 소금 같은 게 딱 좋았겠네요. 그전에는 그냥 동네에서만 무역하는 거지 멀리까지 갈 일은 없었겠군요. 소금은 한번 가져오면 대박이니까. 원래는 유목민족과 전주민족 간에 항상 정복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고마비라고 부르는 거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청량한 가을을 받아보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청고마비만 되면 꼭 북쪽에서 흉노족이나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죄 뺏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힘의 논리로 대치를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주민족들이 미리 유목민족이 필요한 걸 이렇게 갖다 놉니다. 일종의 장터를 연 거예요. 그럼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그거를 그냥 가져가기 미안하니까 자기들의 유제품이나 이런 걸 놓고 그걸 가져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일종의 장이 쓰는 거예요. 물물교환 장이. 그러니까 옛날에 무역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처음 보는 종족끼리 만난다는 게 서로의 두려움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가져온 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리고 물러나. 그러면 저쪽이 와서 그걸 가져가면서 또 자기들의 특산물을 거기다 놓고 가.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교환의 장터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뭐든지.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냥들을 보면 절벽이나 댐을 타고 올라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틈 사이에 있는 소금을 핥아먹어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도 옛날 수렵 채취 경제 시대 때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정주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강하구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금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주면은 그 소금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국 신화를 보면 고구려나 백제에도 다 소금 얘기가 있습니다. 소금 장사들이 건국 신화에 다 등장을 해요. 소금이. 그만큼 예전에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황건적의 난이나 이런 것도 보면 소금 밀매 장사꾼들이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소금은 옛날부터 귀했기 때문에 나라가 관장하는 전매 제품이에요. 소금 생산해서 나라가 이걸 독점적으로 팔면서 엄청난 이윤을 수탈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엄청 남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사람은 나라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비싸니까 소금 밀매꾼들이 중국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국민들한테 인기야. 소금 밀매꾼은. 그러네요. 그래서 그들이 반란 같은 것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도 좀 벌고 했으니까. 맞아요. 밀수로 돈도 많고 하니까 병력 모아가지고 반란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팔 수 있게 해야지. 네가 왜 다 먹냐. 아니 비단 소금에 관한 쟁점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이 항상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금이 물물 교환하는 화폐 역할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소금은 에브리바디 필요한데 맞습니다. 정량하기도 너무 좋고. 로마 시대한테는 군인들한테 급료로 소금을 줬어요. 소금을 줬어요? 옛다. 한 달치 월급. 소금이 걔네들이 쌀라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소금이 샐러리가 된 거고. 정말요? 우리가 먹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게 소금을 치면은 이렇게 먹기 좋게 되기 때문에 그게 소금을 친 야채라고 그래서 샐러드가 돼요. 쌀라다에서. 정말요? 솔트.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좀 비슷하네요. 진짜 말씀하셨던 소금이 문명을 바꿨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금은 그렇고 그럼 모피는요? 모피.
모피는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모피는 솔직히 문명까지 바꾼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거기 맨하탄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정착해서 보니까 인디언들이 단비 모피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가죽 거래소를 세워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저기 가서 보니까 저렇게 좋은 데가 있다. 모피 많아 거기 가면. 맞아. 그래서 서인도 회사를 세워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본부가 맨하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맨하탄을 개발하고 오늘날의 뉴욕을 만듭니다.